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11월 2주차가 시작이 되고요. 오늘 현재 시간은 이제 오후 11시가 지나가고 있고, 이제 몇 시간 뒤면 또 장이 시작이 될 텐데,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도 한 3.4%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고, 포스코 퓨처엠도 보면은 마이너스 3.32%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 또한 이 시장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또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흐름이 그대로 또 포스코 홀딩스 같이 움직이고 있죠. 자, 주말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연기금에서 이 최대 30조 국내 주식에 대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뭐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또 뭐 이야기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간단하게만 드려보자면, 국민연금에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 가고 있고, 코스피 지수 급등으로 인한 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비중이 연말 목표 비중을 훌쩍 넘어서서 현재 추가적인 매수 여력을 사실상 소진한 데 따른 것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자산 배분 조정 검토가 뭐 어떻게 될지 아직 뭐 100% 확정적인 건 아니겠지만, 이러한 내용 자체가 될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 항상 주식은 뭡니까? 이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이 기대감에 따른 상승을 좀 유도해 볼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중에 또 상승이 나오다가 오후장 들어서 미국 선물 시장에 대한 하락으로 계속 이게 고점 대비 하락, 고점 대비 하락 계속 반복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선물 시장의 흐름을,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고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선물 시장에 대한 흐름을 그냥 거의 100% 커플링해서 현재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시장은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들도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홀딩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내용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할 땐 선물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 또 최근에 퍼져나오고 있는 이 AI 버블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어제 끝났던 미 시장에 대한 흐름과 앞으로의 타점 대응들을 좀 알려드려 보자면, 이 한국 iShares ETF 시장이 마이너스 1.83%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게 끝났죠. 안 좋게 끝났고, 해외 증시 차트를 보더라도 반도체 지수나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가 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iShares ETF 시장은 안 좋았다가 그래도 반등해서 끝났는데 그래도 안 좋았거든. 근데 일단 나스닥을 보면 새벽 2시 기점으로 해서 갑작스러운 V자 반등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저는 있다 봐요. 왜 이렇게 나왔냐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러 가지 또 나스닥이 지금 이 AI 버블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또 대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이 AI 버블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또 하락세를 계속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버블이라는 건 터져야 버블인 거지. 그리고 또 버블이라고 할 때 버블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그렇잖아요. 네. 버블이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버블이다 할 때 버블이 터지겠어? 지금 결국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약간의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절대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시장이 과열됐던 게 저는 단기적으로나마 하락하는, 그러니까 과열을 좀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핑계를 대고 있다 봐요.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 전방, 그러니까 미국 현재 연방 정부가 업무가 좀 중단된 상태죠. 셧다운을 때리고 나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이것 또한 아직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시장은 아직은 좀 더 혼조세다. 그리고 이 혼조세에 대한 흐름에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나 뭐 2차 전지 우리나라 증시가 한 번 더 지수에 대한 리테스트, 그러니까 지수가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이 매도를 결정할 때는 저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언제 또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포스코 퓨처인과 홀딩스를 이제 거의 동반해서 같이 움직일 텐데 어떠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느냐는,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 플러스 우리가 기술적인 우리만의 기준과 원칙에 따른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더 차트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를 좀 보고 같이 이야기해 드릴게요. 포스코 퓨처를 보면요, 최근에 어쨌든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어쨌든 간에 포스코 퓨처 또한 이 차트에서 이 저점에 대한 바닥 구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줬고요.
저점이 이탈이 될 때 오히려 RSI가 상승이 나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었고, 지금까지 반등과 저점은 분명 기술적으로 너무나 또 명확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추세가 이렇게 나올 때 항상 뭡니까? 바로 이런 등락폭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으면 누구는 50% 수익을 볼 때 100% 수익을 볼 수 있고, 누구는 150% 수익을 볼 때 150%대까지 수익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더 대처를 하기 위해선 지금 현재 나오는 이 조정 단계가, 우리가 1차적으로 대응할 자리는 바로 여기라고 했죠. 여기서 조정 단계가 지금 이 4파 조정 단계일 뿐이지, 이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일단은 인지를 해라.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때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타점들은 또 저희 구독자분들과 다 같이 제가 공유를 해 나갈 거고,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중요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끔씩 이게 장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좀 이제 못 잡고 이거를 대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런 타점들이라는 건 한 달에 적어도 최소 2번, 많으면 4번 정도가 터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타점들을 지금 밑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있죠?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포스코 퓨처 앤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포스코라고만 문자 남기시면은 제가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공유를 좀 해 드릴까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자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소중히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제가 이런 타점들을 좀 보내 드릴 건데, 가끔씩 이런 것들을 좀 볼 때 뭐 저에게 그래요. 타점에는 뭐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스타벅스 쿠폰, 네, 치킨 쿠폰 이런 걸 보내시는데, 이런 걸 보내지 마시고, 이런 거 제가 받을 수도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만 해 주세요. 이것만 해 주시고 밑에 있는 번호로 저기 포스코라고 남기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끔씩 또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하면 되지. 뭐 이런 걸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저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등 시도하고 또 코인 시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좀 가져가야 하는 흐름이 뭐냐면, 진짜 시장에 대한 깊이를 좀 더 깊게 알고 싶으면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은 제가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함께 같이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저희 구독자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남기시면 제가 초대 링크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 번 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인생은 세옹지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식으로 힘들었을 때 어떤 이런 반전을 일으켰는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고, 두 번째로 기준과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제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드라마를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함께 같이 해 나갈 거니까요. 많은 분들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라고만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